첫 번째 이야기, 바다에서 부딪힌 무언가. 우리 할아버지가 들려주신 이야기다. 할아버지는 철이 들 무렵부터 배를 타온 진짜 어부 중의 어부다. 오랜 세월 바다 위에서 살아온 할아버지는 바다의 대단함과 두려움에 관해 자주 말씀해 주시곤 하셨다. 물론 그 중에는 집채만한 상어랑 7일 밤낮을 내리 싸웠다고 라던가 글쎄 회오리에 배가 말려 올라가 하늘까지 다녀왔단 말이지 하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하지만 어린 내게는 술에 거나하게 취해 새빨간 얼굴로 말도 안 되는 무용담을 줄줄 읊어대는 할아버지가 만화 주인공보다 몇 배는 더 근사하게 느껴졌었다. 그런 할아버지가 어느 날 평소와는 다른 진지하고 무서운 얼굴로 해주신 이야기다. 할아버지가 동료들과 고기잡이를 나섰다가 갑자기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무언가에 올라타는 바람에 좌초한 적이 있었다. 분명 해도에는 그 근처에 암초나 섬이 있다는 정보는 없다. 이상하다는 생각에 배 밑 상태를 확인하려 동료 한 명이 바다에 뛰어들었다. 그런데 고작 허리 정도까지만 물에 잠기고 발이 바닥에 닿았다. 시험삼아 할아버지도 뛰어들자 수심 1m 정도 깊이에서 발이 바닥에 닿았다고 한다. 거기서 주변을 좀 걸어다니며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 감을 잡으려 했지만 20m가량 주변을 걸어봐도 계속 바닥이 보였다고 한다. 동료 중 한 명이 물속으로 잠수했다 올라와서는 젓갈색의 울퉁불퉁한 바닥이 보인다고 말했다. 그간 발견되지 않았던 암초인가 싶기도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암초가 이렇게 난데없이 튀어나와 있을 리가 없다. 고래나 무슨 다른 동물의 시체인가 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치기에는 커도 너무 컸다. 여러 의견을 나누던 도중 동료 중 한 명이 불쑥 중얼거렸다. 이거 혹시 우미보즈 아닌가? 우미보즈, 먼 옛날부터 전설로 내려오는 어부들에겐 공포의 대상인 바다 괴물의 이름이다. 평상시라면 웃어넘길 소리였지만 눈앞의 모습을 보고는 그렇게 태연히 있을 수가 없었다. 그때 할아버지는 정말로 등골이 오싹할 정도였다고 한다. 그 사이 처음 말을 꺼낸 동료가 뱃머리에 주저앉더니 온 정신을 다해 경을 외기 시작했다. 할아버지를 포함해 나머지 동료들도 뒤따라 배에 올라타고서는 나무아미타불 하고 경을 외기 시작했다. 할아버지는 마음속으로 집에 돌아가고 싶어, 살아 돌아가고 싶어 라고 계속 바랬다고 한다. 그 염불이 효과가 있었는지 어땠는지는 몰라도 잠시 뒤 우지끈하고 큰 진동이 배를 뒤흔들었다. 그리고는 곧 배가 올라타 있던 무언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한다. 공포에 질린 할아버지와 동료들은 고기잡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서둘러 항구로 향했다. 하지만 아무리 자신들이 보고 온 것을 이야기해도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 그 후에도 할아버지는 여러 번 같은 곳에서 고기잡이를 했지만 그 무언가를 만난 건 그때 딱 한 번뿐이었다고 한다.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그게 뭐였는지 알고 싶던 시절도 있었다만 결국엔 단념했다. 그건 분명 인간이 관계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을 게야. 지금도 현역인 할아버지는 고기잡이에 나설 때면 반드시 불단 앞에서 손을 모아 빈다고 한다. 무사히 돌아올 수 있기를, 풍어가 되기를, 그리고 두 번 다시는 그때 그 존재와 만나지 않기를.
두 번째 이야기, 잉어엿. 어느 여름 동네 신사 축제날, 수많은 포장마차가 길 옆으로 나란히 늘어서 있는 와중 잉어엿을 파는 포장마차가 있었다. 엿은 작은 것만 있는 줄 알았던 나에게 예쁘게 색이 든 잉어엿과 숨이 턱 막힐 정도로 달큰하게 퍼지는 냄새는 두근두근 매력적인 것이었다. 같이 구경을 나왔던 부모님은 엿이 참 예쁘네 라는 말은 하셨지만 충치가 생긴다느니 이렇게 큰 엿은 어차피 다 못 먹는다니 하면서 결국 사주지 않으셨다. 하지만 잉어엿의 매력에 푹 빠진 나는 그 다음 날부터 매일 포장마차를 구경하러 혼자 신사에 놀러가곤 했다. 며칠 동안 계속된 축제도 끝나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였다. 매일같이 찾아오다 보니 어느새 낯이 익어버린 엿장수 아저씨가 나에게 작은 봉투에 조그만 자투리 엿 조각을 넣어서 다 먹고 꼭 이빨 닦아야 한다 라면서 건네주셨다. 잔뜩 신이 난 나는 어디 걸터앉아 엿을 먹으려고 신사안을 기웃거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다른 아저씨가 다가와 이것도 먹으렴 하고 조각난 엿이 가득한 봉투를 건네주는 것이었다. 뜻밖의 횡재에 신이 난 나머지 신사 한 구석에서 선물로 받은 엿을 다 먹고 집으로 가기로 했다. 잉어엿 포장마차 앞을 지나가며 엿장수 아저씨에게 힘껏 손을 흔들었다. 아저씨는 포장마차를 정리하며 벌써 다 먹었니? 라며 웃으며 말을 건넸다. 나는 아직 이만큼 더 있어요 라며 조각난 엿이 든 봉투를 보여줬다. 그러자 아저씨는 봉투 안을 슬쩍 보더니 황급히 이리 오라고 손짓했다. 아저씨는 봉투 안에 들어있는 조각을 하나 들어 보이며 말했다. 얘야, 이건 엿이 아니란다. 이건 말이다. 그것은 깨진 유리 파편이었다. 그렇다. 웬 낯선 아저씨가 건네준 봉투 안에는 엿 조각 대신 깨진 유리 파편이 가득 들어있었던 것이다. 만약 그 조각난 엿부터 먹었더라면 정말 끔찍한 일을 당할 뻔했던 것이다. 그 후 엿장수 아저씨의 신고로 경찰이 왔고 경찰로부터 소식을 듣고 달려온 어머니까지 경찰서에 같이 가야만 했다. 나는 엉엉 운 기억만 나고 제대로 대답도 못했던 것 같다. 나중에 듣기로는 다른 포장마차 아저씨가 이상한 남자가 봉투를 들고 서성이고 있었다는 증언을 했다는 것이다. 범인이 잡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도 축제날이 되어 포장마차가 거리에 늘어서면 종종 떠오르는 어릴 적의 소름 돋는 기억이다.